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설 강의하는 임준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할 강의는 이제 집중 강의고요. 자료해석 집중 강의는 자료해석 커리큘럼 중에 모의고사 직전 단계에 있는 가장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될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강의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바로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자, 이 킬러 문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기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오늘이 그 10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저는 이제 거의 11월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11월이니까 PCS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에 프리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 합격자들 와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제가 그걸 수업에 최대한 좀 반영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보통 점수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인가요? 아닌가요? 그 자기의 전략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필세 커트라인을 보면 70점 정도 되는 이제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필세컷이 높았을 때는 80점대 정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70점 정도에서 필세컷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전략 과목이라고 하려면 언저상 3가지가 있잖아요. 언저상 3가지가 있으면 이 한 과목이 보통은 요 컷보다 10에서 15 정도는 높은 과목을 말해요. 나는 70인데 75면 전략 과목이 아닌가요? 그건 전략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 과목의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붙었어. 이것 때문에 붙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과목이 보통은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언어를 전략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 자료를 할 수도 있고 상황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료 해석을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뭐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합격자의 이제 풀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72.8%는 제 학생 기준이고 실제로 합격생의 한 70% 이상은 자료 해석이 85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필셋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언어 논리죠, 그죠? 그 언어 논리는 아마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검수를 들어간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검수를 들어가요. 올해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가서 또 확인할 문제긴 하지만 출제진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출제진 변경을 그 친구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보통 그 교수님 전공이 뭐다. 그 교수님이 다른 어떤 시험을 출제하셨다.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언어 논리는 리트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한정에서는 뭐 제가 언어 강사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금 정도의 수준이 계속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 나는 언어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통계상 그렇습니다. 통계상. 그 자료 해석 점수가 이 정도인데 언어는 대부분 70점 내외예요. 실제 합격자 중에서는 60점대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료 해석이 70에서 한 10에서 15 높다는 건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요 점수가 돼야 됩니다. 이 점수를 실전에서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85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기출이 잘 분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0문제를 한 턴을 돌 수 있는 운영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30번까지 풀고 시험을 끝냈다. 85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40문제를 풀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1번부터 쭉 밀었을 때 한 문제도 안 건너뛰고 40번까지 찍는다 이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거 만나죠. 어려운 거 만나면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표시를 해오냐면 이 표시를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수험가에서 이 R을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수험생들이 시험지 상담하면 R이라고 분명히 써와요.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뭐다? 요 킬러 문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R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혹자는 야 85점 맞는데 내가 몇 문제만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다 그냥 손절 치고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맞춰서 85점 맞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85점 맞으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40문제 기준으로 6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 시험에 킬러 문제, 여러분들이 R이라고 적는 문제가 6문제보다 많습니다. 6문제보다 많아요. 그래서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 문제 건너뛸래. 맞힐 수 있는 문제만 맞히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목표 점수 이게 아니에요. 보통 내가 요 정도만 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략이 맞아요. 근데 이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언어를, 상황을 그만큼 불필요한 감점을 안 당하겠다라는 그게 가능해야 여러분들이 이 75점을 가지고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시점의 실력이나 이 학생의 자질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학생들 보고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많이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아 얘는 될 것 같아. 아 얘는 해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많이 틀려요. 그게 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든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든 그 시점 이후에 남은 기간의 공부가 굉장히 실제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죠. 11월 몇 달 남았어요? 11, 12, 1, 2, 3, 3은 아니에요. 우리가 빠르면 2월 말에도 볼 수가 있어요. 3월 초. 2월 말에도 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4개월이 남았습니다.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상위권을 계속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개설한 이유는 뭐다? 이 점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자료해석을 전력 과목으로 삼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 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릴래 라는 걸 지금부터 안 만들도록.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들이 10개 버릴 때 나는 한두 개 정도 버리는 사람이 되면 훨씬 여러분들 점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표치를 좀 높여서 잡으시길 바라겠고 그건 최근에 뭐 언어 논리가 어렵다든지 점수 커트라인이 평균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해볼 거고 강의 계획서도 받으셨죠?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뭐냐면 강의 계획서에는 일단은 교재명이 킬링 피스의 8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는 고난도 엔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바꿨냐면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뭐 교재 준비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뭐 유튜브 틀어놓고 많이 보죠, 그죠? 킬링 보이스를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야 이거 좋다 킬링 보이스 죽이는 목소리다. 그래서 피셋을 좋아 킬링 피셋으로 하겠다. 근데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킬링 피셋? 야 피셋을 죽이려다가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도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데 대장 잡으러 가면 어때요? 내가 죽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라는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킬링피셋의 제목을 그렇게 바꿨다. 왜 쌤 킬링피셋 85 플러스 안 줍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고난도 엔제가 그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도 엔제 앞에 보면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분수비교가 빠져 있어요. 그 분수비교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이번에 짧아요. 5회차입니다. 5회차. 그래서 분수비교 문제를 넣으면 초유의 보강 사태가 발생합니다. 저는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보강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도를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진도를 어떻게 안 밀리냐면 제가 수업 전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강의를 해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잡는데 분수비교를 넣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56문제예요. 많아요. 56문제 죄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의미 있게 다루려면 분수비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면 지금 뭐 보니까 책상에 오뚜기 교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오뚜기 파트 1이 분수예요. 파트 1. 파트 1 요게 분수비교인데 최신 10개년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분수비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출에 모든 분수비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교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카페에 무료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오늘 요 피셋 그 파트 1 분수비교 페이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분수비교가 안 될 때마다 끊임없이 하세요. 분수비교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 정말 이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다 대기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수비교는 여러분들이 오뚜기를 푸시면서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내 방법이 맞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풀 수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푼 게 베스트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분수비교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제가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저는 시컨트롤 상황 판단에서 어려운 문제들 골라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